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은행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시간도 절약하고 소중한 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7가지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국민은행 거래할 때 500만 원 이상 창구에서 출금할 때는 문진표가 강화가 됩니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얘기인데요.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출금할 때 문진표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찾을 때 꼬치꼬치 세밀하게 물어보더라도 잘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해외 송금을 2,100만 원 정도 한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르신이 아들에게 송금을 보낸다고 거래 요청을 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 범한테 속아서 이렇게 2,100만 원 거액의 송금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례인데요. 다행히 KB 직원이 창구에서 잘 응대를 해서 보이스피싱 사고를 미연에 막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문진표 500만 원 이상일 때 구체적인 용처 앞으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뀐 내용 잘 체크를 해주시고 500만 원 이상 현금 찾을 때 창구에서 꼬치꼬치 물어보더라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 500만 원 인출 시 용처 없이는 불가하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인데요. 직원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은행 지점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던 단골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 꿀팁입니다. 여러분 ATM기를 잘 알고 계시죠? ATM기는 현금을 인출하는 편리한 기계인데 ATM 말고 앞에 S자가 붙은 STM 기계가 있습니다. STM 기계가 창구의 은행원 역할을 80에서 90%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첨단 기계죠. 이 STM 기계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통장 개설, 재사고 신고, 예적금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STM을 이용할 때 이 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정밀한 기계이다 보니까 모든 은행 지점에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점 은행의 ATM 기기 옆에 STM 기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한하나 이렇게 메이저 은행 이용할 때 이 STM 기계를 적극 활용하시면 이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 외에도 창구에서 복잡하게 번호표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직원이나 청경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STM 기계 이용할 때 상담원이 직접 화상으로 대부분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분증 가져가시면 STM 기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 국민 우리 신한하나 이 은행들이 이제 은행 지점을 줄이는 대신에 이 STM 기기 은행 업무를 80에서 90% 처리할 수 있는 이 기기를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이 STM 이 첨단 기기를 지난해 말 783대에서 1년 새 88대를 더 늘려서 지금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데 이 STM 기계는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본인 확인 후에 이번 예금, 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까지도 된다는 거죠. 4번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가입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기기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무인 점포 속에 첨단 STM 기계를 더 많이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내가 STM 기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상담 콜센터가 1588-9,999번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장 가까운 STM 기계가 어디냐 이렇게 거기 가서 볼일을 보시면 제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STM을 적극 활용한다면 예적금 가입 그리고 창구의 통장 거래 현황 확인, 통장 정리 이런 거 금방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대출로 은행을 거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대출 받으려고 상담하려고 은행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 기본적으로 기다리죠. 왜냐하면 은행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기 때문에 그런데요. 1번, 2번 보시면은
이제 그러지 말고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의 모바일 번호표를 먼저 발급할 수 있고 또 내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직원을 먼저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 은행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번호표를 예약하고 내가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서 상담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예약하고 가시면 기다림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8시까지 은행 업무가 된다는 소식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신한은행에서 OK 이브닝 플러스 점포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한은행 거래 고객이라면 급한 업무는 저녁 8시까지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지점이 그런 건 아니고 거점 은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콜센터에 문의 후에 가능 지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봐주시면 이브닝 플러스는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저녁 8시까지 창구 업무를 지원하는 채널을 말하는데 2번 보시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 운영하는 토요일 플러스 이것도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디지털 라운지라고 하는데 전국에 총 66개를 운영한다고 내가 합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또는 내 집 가까운 이브닝 플러스 그리고 토요일 플러스 이 서비스점 위치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도 먼저 여기에 뒤질세라. 점심시간 보통 여러분이 은행 가시게 되는데 이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을 운영하는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점심때 은행을 방문하면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KB국민은행은 점심시간 집중상담을 통해서 전 직원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을 식사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 집중 운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집중 근무 지점 가까운데 확인하셔서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내가 신한은행은 거래하는데 국민은행이 직장에 가까워서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싶다. 종전에는 인터넷 오픈뱅킹으로만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거래하셔도 만약에 국민은행이 가깝다면 여기 가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산 작업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풀리면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내가 어디 은행을 주거래로 하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거래하는 분은 국민은행 지점 가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또 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가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상반기에 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오픈뱅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거래하는 것을 국민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할 수도 있었고 또 국민은행 손님은 신한은행 오픈뱅킹으로 계좌 이체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온라인 오픈뱅킹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지점에 방문을 하는 거는 대면 그러니까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하는데 이 오픈뱅킹이 여태는 안 됐는데 이게 상반기에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동안 지점 수가 전국적으로 5년간 무려 약 1189개가 문을 닫다 보니까 어르신들 ATM 기기 찾아서 산만리 지점 찾아 산만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그 대안으로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외에 다른 은행 가서도 오픈뱅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르신들은 대면 거래 은행 가서도 아직 업무를 많이 처리하시는데 이럴 때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바일 오픈뱅킹에 이어서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지금 정부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뱅킹 오프라인에서도 된다. 다섯 번째 핵심 소식인데요.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이게 곧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은행 국민 신한하나 모 농협 이런 은행 플러스 제2금융권 이제 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이 종전에는 5천만 원밖에 예금자 보호가 안 1억이다 돼서 그러면 5천만 원씩 쪼개서 2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한 은행에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 이하라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전액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도 예금이자 포함해서 최대 1억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됐으니까 좀 안심하고 제2금융권도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많은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6번째인데요. 이 제도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0을 8자로 착각해서 또 8자를 0으로 착각해서 차고 송금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렇게 내가 계좌번호 하나 잘못 입력해서 돈을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잘못 보냈을 때 가슴이 철렁하죠. 이게 최대 1억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9천만 원을 엉뚱하게 계좌번호를 내 실수로 잘못 보냈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먼저 여러분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여러분 대신 잘못된 보낸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는 거죠. 이게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는 건데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그래서 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액이 종전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이게 1억 원으로 상향이 되고 지원 횟수도 여러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진 반환 돌려드리는 기간도 2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 이번에 핸드폰으로도 이 차고 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으니까 이 점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금융안심포털 예금보험공사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그동안 이용 실적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46,954건의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는데 전체 신청 건수 중에 100만 원 미만의 차고 송금이 무려 6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숫자 잘못 누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차고 송금 반환제도 최대 1억까지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 챙기셔서 여러분이 은행 거래하는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 앱 잘 활용해 주시면 1번 차고 송금 반환 그리고 경력증명서 신청, 부채증명원 신청, 채무정보 조회, 미수령금 통합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렇게 6가지 핵심 업무를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인데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종이돈 대신에 CBDC라고 해서 앞으로 정부가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현금 말고 CBDC,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증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시행된 건 아닌데요. 이 CBDC가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 이게 종전의 5만 원권, 10만 원권 종이돈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각종 지원금이나 돈을 받을 때 현금 대신에 CBDC 디지털 화폐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어르신들 걱정이 많은데 아직은 시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CBDC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싱가폴, 호주 여러 국가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이번 2022년부터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NH농협을 은행을 비롯한 7개 국내 주요 은행과 함께 지금 우리 중앙은행에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 기술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잡혀지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은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여권 지갑 챙기시기 되게 어렵죠. 특히 인천공항 출국하실 때 여러모로 번거로운데 KB국민은행 거래하시는 고객이라면 KB스타뱅킹 내에
국민지갑 안면인식 기술 최초로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출국할 때 여권 없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시냐 하면 1번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탑승구 여권과 탑승권 없이 안면인식반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마트패스 앱에서만 가능했는데 이게 KB국민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패스 서비스 활성화 업무 협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에서 국민지갑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얼굴과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무려 600만 명의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스마트패스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공항 등의 모바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또 전자증명서 발급 이런 게 KB국민은행 스타뱅킹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각종 정부 24조회 업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 두시고 스마트패스는 어떻게 이용하시냐 하면 스타뱅킹을 실행하시면 국민지갑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지갑에 들어가서 스마트패스 등록 이걸 클릭하시고 여러분 여권 사진 찍고 안면인식 얼굴 보여주시면 바로 간편하게 등록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외여행 가실 때 바로 스마트패스 출국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에 여러분이 놓치고 계셨던 7가지 핵심 바뀐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만 잘 알고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시간도 줄이고 또 불편함도 줄이고 또 차고 송금해서 내가 잘못된 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7가지 핵심 사항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